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야, 오늘은 근데 저희가 이제 늘 지금 이 방송 3년 차 가고 있는데 늘 개념 있는 여자로서 이 자존심이 저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이게 긴급하게 이제 마련된 방송인데 오늘만큼은 개념 없는 것 같고요. IT 맹 수준에서 개념 없는 여자들의 막수다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개념 없는 여자들의 이 지적 수준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통신 도감청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뉴스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어요. 정말 IT계에 이분이 없었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정말 한 3분만 계셨어도 이분이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유독 너무 많이 피곤해지신 분입니다. 김인성 교수님. 아, 정말 IT계에 정말 옥동자죠.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동자 좋은 의미죠. 네. 네, 근데 왜 웃음이 나지? 진짜 이렇게 뭐 소중한 존재라는 표현이셨죠. 네네네. 텔레비 나가면 프로필 보고 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통통하다 이런 뜻으로 전혀 IT 같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요즘이요. 요즘 이제 카톡에서 망명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카톡에서 망명지로 뭐 텔레그램 이런 데로 가겠다, 해외 네. 서버를 둔 데로 가겠다. 도대체 네. 이 사태가 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몇백만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무슨 우리가 명절 때 그 민족 대이동 때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일단 그 개요부터 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그 2가지인데요. 그 언론에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 방송 나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되게 그 토론 형식이나 뭐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깔고 시작하니까 네. 기술적인 배경 없는 분들이 막 자기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제가 뭐 팩트를 얘기하면 또 그게 대해 괜히 논란이나 일어나고 그래서 가지고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기초적인 내용부터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좀 길게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뭐 보니까 그 뭐죠? 팟캐스트가 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로 왔고요. 네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쭉 읽어보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 뭐가 문제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표현의 자유도 문제잖아요. 네네. 이거를 제한한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적 이해에 있어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부분하고 또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네네.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연을 막 해주시면은 저희가 너무 이제 못 알아듣겠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걸로. 뭐 그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한 부분들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게 맞다 안 맞다부터 해가지고 뭐 네네. 기초적인 설명까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네. 예. 2번째로 이제 하필 주권 방송 이 프로에 나온 이유는 저 사실은 이제 국민이 갑이 난 줄 알고 왔습니다. 이것도 와 보니까 아니래가지고 네. 한 번도 네. 이 편집하는 방송이죠 이거. 편집될 것 같아. 거기다가 주로 지금 도감청에 그 타겟이 되는 분들이 다 진보적인 분들이더라고요.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아마 초미의 관심일 텐데 내가 혹시 감청되고 있느냐, 감청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일 것 같아서 그런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이제 불법 감찰, 인터넷 감시 이런 게 거의 10배 정도 늘었다고 네.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일단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카톡 안에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제 사이버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지령을 내리신 거죠. 네네. 대통령 입장에서 내린 거고 그러면서 이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 특히나 이제 대통령 모독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안에서 이제 카톡 같은 거 단체방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 유언비어 유포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범죄시하고 그걸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럼 카톡을 지금 정부 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들었었고 이게 네. 실제 확인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떠돌게 되고 이런 과정에 있었죠. 네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는 검찰이나 이런 쪽은 카톡 검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검찰은 그 입장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기에 그 관계 기관들 모아가지고 포털들하고 뭐 카톡을 모아가지고 그 한라인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쪽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검찰 쪽에서 삭제 요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네, 네, 최초의 보도 자료에는 카카오톡도 이제 들어있었죠. 네, 네. 근데 그 기자들이 문제 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보도 자료를 수거해 갔는데 초기에 봤던 그 IT 회사들 그 네. 뭐 그런 GDnet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걸 알아보고는 이제 기사를 낸 거죠.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사찰 논란이 그 어떤 일반적인 뭐 포털 데이터를 확인하느냐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보느냐 이런 거 수준을 넘어가 가지고 아니 사적인 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단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내용만 사실 들으면은 꼭 무슨 먼 중동의 독재 어느 국가에서 일어났던 네, 그런 일처럼 막 느껴지는 사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논쟁이 되고 지금 이걸 갖고서 팟캐스트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네. 예. 근데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 쪽에서는 계속 그거 카톡은 아니다. 혹은 네. 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뭐 영장 발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말고 사적인 공간에서 쓴 거 말고 포털에서 댓글 공개적으로 댓글 달고 뭐 아고라 뭐 이런 데 쓰고 이런 네. 거를 보고서는 이거는 이제 공적인 공간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믿지 않았죠. 네, 믿지 네. 않으면서 이제 대거 망명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지금 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오늘 이제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게 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 한 사람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했던 게 문제야. 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지금 제가 국가보안법 이외의 사건들도 이제 그 카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예. 그런 걸 사례를 이제 변호인들하고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네네. 그 뭐죠 저기 국정감사 때는 그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검찰이 카카오톡 감청은 실시간 감청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실시간 감청이란 단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시간 감청. 근데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터넷 선에 뭔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거 데이터를 다 뽑은 다음에 사용자가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뭐 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 인터넷으로 지나가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그 암호화되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웹페이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나가는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이제 웹페이지 내용도 볼 수 있고 이런 건데 이 메신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되거든요. 네. 암호화가 되는데 뭐 암호에 대해서 뭐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카카오톡을 쓸 때 보면은 평문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네. 안녕하세요라고 치면은 화면에 그대로 보이는데 네네. 이게 서버로 넘어갈 때는 암호화가 돼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 샌드하고 저쪽 서버에서 리시브 이렇게 네네. 주고 받고 이렇게 되는데 줄 때 그냥 줄 수도 있고 암호화 시켜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크립션 샌드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그냥 리시브 하는 게 아니고 디크립트 리시브죠. 그러니까 풀어서 받는. 네. 그러니까 양쪽 프로그램은
풀린 데이터 안녕하세요를 보겠지만 네.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실시간 도감청을 하더라도 패킷 감청을 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난 이해가 진짜 안 됐었거든요. 저는 패킷- 이해했어요. 패킷 감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고 있는 웹을 그대로 내 컴퓨터 화면을 네. 그대로 그들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컴퓨터로도 카톡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화면을 그대로 본다는 건데 왜 카카오톡은 안 된다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조금 뭐- 되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다 설명드린 건 다 그거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암호화를 했으니까 풀 수도 있지 않느냐? 네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암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암호에 대해서. 암호라고 하는 게 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암호 어떤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하고 나면은 이 암호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네네. 그죠? 무슨 난수표를 가지고 했다면 난수표를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규칙을 가지고 했다면 규칙을 가지고 하는 로젠타석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암호문을 푸는 비밀 키라고 키. 얘기하는데요. 네. 그거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 암호문을 다시 암호화시키고 그걸 암호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는 평문 암호문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네. 암호를 푸는 방법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암호문 자체를 가지고 원문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는 요 비밀 키를 지나가는 비밀 키를 탈취해 가지고 암호를 풀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암호 방식이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암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비밀 키를 전달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대 암호학에 와서 이제 그거를 해결했죠. 그게 뭐냐면은 개인키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그 한 쌍의 암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그 뭐죠 저기 이렇게 암호화 시키는 키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걸 푸는 키가 있어요. 뭐 서로 반대도 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그 암호를 어떤 암호 키로 암호화 시킬 수 있는 키가 하나 있고 그거를 풀 수 있는 키가 있어요. 네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암호문을 보내라고 할 때 암호화 시키는 키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암호문으로 만들 수만 있어요. 풀 수는 없어. 그거를 풀 수 있는 것은 그 키 쌍인 이 푸는 키를 가지고 있는 나만 풀 수 있는 거야. 그 첩보 영화 보면 막 책 뒤지고 숫자 몇 보면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요거를 진짜 이해하셔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근데 그건 둘 다 키가 같은 거 아니야? 그 아, 그러니까 책이라는 쌍으로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서로 보내는- 다른 키. 서로 굉장히 다른 큰 키를 갖고 있어야 수고 돼. 추측도 할 수도 없고 근데 한쪽으로 암호화 시킨 것은 상대편으로밖에 못 푸는 요 키 쌍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암호를 보낼 사람들한테 암호를 만드는 키를 보내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네. 어떤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암호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현대 암호학에서는 안 풀리는 암호는 없고요. 암호 네네. 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자 이걸 개인키 공개키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호를 암호화 시키는 키는 공개키예요. 이렇게 주는 거야. 네네. 암호를 그거로 암호화 시켜서 보내달라. 네. 근데 개인 키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요 키는 아무도 저기 볼 수도 없고 나만 쓰니까 이 푸는 거는 나만 풀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 과거에는 암호 푸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죠? 암호 푸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풀이법이 넘어가지 않는 거야. 네트워크이든지 뭐 상대편이라든지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신저의 그 대화는 중간에 실시간 감청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그런 연유로 어렵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그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패킷 감청을 할 때 네. 뭐 암호문이라도 키로 풀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필요 없이. 패킷 감청으로 아무리 지나가는 데이터를 봐도 어. 암호 키가 안 지나가는 거야. 아, 네. 비밀 키가. 그죠? 암호화 시키는 키와 암호 문이 전달되지만 푸는 키는 없어요. 푸는 키는 전달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해킹하든지 서버를 해킹해야지 그 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가 중간에 지나가는 데이터를 패킷 감청해서 아무리 분석을 하려고 해도 암호 키가 없기 때문에 비밀 키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거는 그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증명이 돼 있습니다. 안전하다. 네. 이거 비밀 키를 추적할 수도 없고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 키를 달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그거는 저기 스마트폰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개인 스마트폰 압수하지 않는 한 그 키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서버에도 없어. 카톡 회사에도 없어. 요 스마트폰 안에만 있는 거야. 아, 그죠? 스마트폰을 해킹하든지 압수하든지 해가지고 압수하면은 사실 그 키를 필요 없어요. 그냥 카톡 열어보면 되기가 있으니까. 네. 그죠? 그 수준을 해킹하는 수준으로만. 저희는 그게 사실 문제거든요. 음, 중간에 털어보든지 뭐든지 어쨌든 결국 압수수색을 너무 밥 먹듯이 온다 이런 게 그럴 때는 문제인데. 휴대폰 갖다 어쩔 수 버리시고 없죠. 이래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네트워크로 저희가 너무 돈이 없는 사람들 예, 어떻게든 살려보려. 네트워크로 패킷 감청을 해도 제3자가 그 불가능하다. 네네. 실시간 감청이.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간 감청은 뭐냐면은 검찰이 중간에서 털어봤자 데이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카톡한테다가 그냥 내놔 이렇게 한 서버를 거야. 내놔 이런 거. 데이터를 줘. 데이터를. 그러니까 카톡이 일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준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실시간 감청은 아니고 일주일 단위의 감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톡은 이제 여태까지 자기는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하고 얘기한 거야. 실시간 감청은 될 수도 없고 해봤자 데이터도 확보 못한다. 우리가 그 준 것은 일주일 단위의 감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이다 네, 이렇게 실시간에 얘기를 해야 가까운 되는 감청이죠. 거죠. 일주일 단위.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네. 카톡이 어쨌든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되 네.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묶어서 네. 주는 거는 가능한 거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텔레그램으로 지금 막 갈아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텔레그램과 카톡에 이제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그 암호 전송 표준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 명령어 대신에 인크립션 샌드라고 그냥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런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뭐 암호화 시켜도 좀 비용이 들겠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텔레그램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압수수색해가도 데이터를 확인 못하고 카톡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텔레그램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텔레그램은 서버에다 암호화 시켜서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네. 카카오톡은 암호화 시키지 않아서 안전하다. 불안하다 불안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암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 암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암호문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원문으로 이렇게 복구시킬 수 있는 암호 네. 방식이 있어요. 지금 방금처럼 이제 암호해서 보내면은 어떻든지 간에 뭐 서로 공통 키든 비밀 키든 이래가 풀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원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암호 방법이 뭐냐면은 한번 암호화 시키면은 절대 푸는 게 불가능한 암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숫자를 3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어떤 임의의 숫자가 들어올 때 그러면은 나머지는 0, 1, 2밖에 없잖아요. 어떤 숫자를 네. 3으로 나눴어요. 근데 나머지가 0, 1, 2밖에 없는데 만약에 나머지가 0이라면은 이게 3, 6, 9, 12 그 중에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 네. 그죠?
나누기 암호를 쓰면은 결과값은 있는데 이게 원래 숫자가 얼마인지는 아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워지나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서버에 암호화해서 저장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 조금 더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안 쳐다본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단방향 암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 시키고 나면은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암호. 이걸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그리고 쓰느냐? 도대체 어디서 써먹은 건가요? 자, 그건.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비번을 만들어요. 네. 근데 비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비번을 그 암호화 시키고 다시 원래 풀어가지고 원래 그 비번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암호화한다면은 양방향 암호화예요. 네. 암호화 시켰다 풀었다 할 수 있다면은 그 업체에서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비번이 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암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나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로그인을 할 때는 또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방향 암호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한 번 더 비번을 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암호화 방법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결과값이 같은지만 비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로그인을 할 때 비번은 나는 알고 있고 로그인도 돼요. 근데 그 인터넷 업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네. 암호는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단방향 암호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번은 단방향 암호화를 시켜요. 근데 카톡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카톡 메시지는 내가 만들어서 보내서 서버에 저장하고 다른 스마트폰으로 가서 원문이 보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단방향 암호화를 쓸 수 없어요. 그죠? 그 암호화 한 다음에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암호화를 하고 풀 수 있는 이 양방향 암호화는 비밀키가 들어가야 된다. 비밀키가. 프로그램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려면은 비밀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버에 같이 보관해야 돼요. 대답이 안 돼. 대답이. 네네. 그러니까 그 서버에 암호화해서 저장했느냐, 풀어서 저장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 서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죠? 암호화해서 저장했다고 안전하고 암호화 안 했다고 안 저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털어버리면은 암호 키도 거기 있으니까 그냥 풀어버리면 돼. 암호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방법이 다 확립돼 있어요. 네. 컴퓨터 쪽으로 뭐 이렇게 나누기 한 다음에 다시 옆으로 옮기고 막 10부터 시키고 해서 엄청 복잡해가지고 암호화된 결과값으로 원래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네. 그런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하고 비밀키만 이제 네.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다가 뭐 암호화 시켰나 안 시켰나는 지금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톡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방화벽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그 암호화 한 거 안 한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똑같습니다. 아, 그럼 의지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하나 더 제공하는 게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끼리만 아는 암호화. 네. 지금은 서버하고 스마트폰하고 서로 주고받을 때 암호화 시켜서 가고 그다음에 받는 스마트폰에 보낼 때 다시 암호화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행할 때 암호화 시켰다 풀었다는 건데 개인 간 암호화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혼자서 암호화를 딱 시키고 상대편 스마트폰만 한테만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비밀 대화라는 그렇죠. 기능인 예, 예. 거죠. 예. 라인에 보면 타이머 챗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것은 내가 원하면은 비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버도 모르게 인터넷 업체도 모르게 이게 상대편 스마트폰이 꺼져 있을 수 있으니까 서버에 저장도 하죠. 그렇지만 서버는 푸는 방법은 모르고 그냥 비밀번호 암호화된 거 덩어리만 그냥 저장했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다 비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카톡이 불안해서
텔레그램으로 옮겨 타고 비밀 대화를 안 하면 그냥 다 말짱 거의 예, 비슷한 그렇습니다. 수준인 똑같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전부 다 자물쇠를 다 다는 대화방을 마련. 예,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아무가 비밀대가 필요한 분들은 그걸 찾아서 하셔야죠. 네. 그거는 거의 모든 저기 프로그램들이 제공해요. 카톡은 우리나라 1위 기업이면서도 그 기능을 제공 안 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옵션으로 제공했었다면은 논란이 되고 하면은 아니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비밀 대화하지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지. 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카톡 측에서 그래서 네. 부랴부랴 이제 자신들 대책이라고 해서 막 내온 것 중에 3일간만 메시지를 보장하겠다. 네. 보관하겠다. 이게 있거든요.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그 어떤 뭐 범죄에 이용된 카톡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그러니까 카카오톡 서버를 털어가지고 검찰이 가져가서 복구까지 하고 확인하고 이러니까 이제 카톡이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검찰이 자꾸 공격 들어오니까 이걸 줄인 거죠. 점점점. 원래 그 카톡 메시지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데 삭제해도 삭제했다고 체크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지우죠. 지우를 할 때마다 지우면은 성능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검찰이 와서 막 그런 거 체크만 돼 있는 거 가져가서 복구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아마 실제적으로 다 지우고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죠. 지금 그 국정원에서 발급받은 영장은 지금부터 한 달, 앞으로 한 달이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지나 끝날 때 다시 갱신해가지고 2달 더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분을 보관하든 1분을 보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관 주기마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뭐 저기 3일간 보관하겠다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논점을 흐리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영장 자체가 앞으로 한 달간 이 사람의 이거 카톡을 보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이게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가 되면 네. 사실상 카톡에서는 3일 동안 서버에 그 메시지를 기록하겠다라고 해도 네. 3일 동안 계속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틀마다 한 번씩 주거나 네, 하루마다 한 번씩 주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 영장이 집행이 되는 거고. 그것도 지금 그렇게 예. 했죠. 네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고 그래서 사실 뭐 3일을 하든 아니면 뭐 이틀을 하든 이것은 이후에는 지금은 아예 영장도 받지 않겠다. 근데- 가장 최선돼서 이제 정부의 이런 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이것에 맞서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사용자 데이터를 막 수시로 넘겨주는 거를 감추고 거짓말했던 업체가 네네. 오늘은 그거는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그 강력하게 정부에 대응하는 업체가 된 거죠. 네. 말로만 한다면은. 네네. 근데 그게 뭐 진실성이 있을까? 그리고 뭐 검증이 할 수 있을까? 검증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지금 예. 모르는데 우리가 걔네가 그걸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김인성 교수님을 거기다가 뭐지? 뭐 감시 이사 이런 걸로 넣을 수도 없고. 2년 전에 제가 네이버하고 한 3년 정도 싸웠는데요. 2년 전에 대선 직전에 그 네이버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색 네. 조작에 대해서 네. 외부 전문가한테서 주기적으로 검증받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전혀 선거 끝나고 그냥 유야무야 됐죠. 네. 지금도 계속 하던데요. 검색어 조차. 지금도 저기 뭐죠 저기 저 카톡이 뭐 급해가지고 뭐 네. 주식 관련해가지고 뭐 합병 관련해 급해가지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지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검증할 수단이 있는지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문스럽다는 안 지킬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장님이 트위터에 쓰신 내용을 보니까 네.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으시던데요. 거죠. 예,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냐면 진보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정부에 항의를 해야지 왜 다음과 카카오톡에 난리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시더라고요. 다음 네. 측이나 뭐 카카오 측에서 얘기한 게 아니면 사실 그 지적은 굉장히 맞는 지적이죠. 네, 카톡을 맞는- 넘어서 정부 네, 맞는 지적이지만
일단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영자가 보여줄 수 있는 철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사용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헌법 18조에 대한 우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이 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권리를 최대한 이렇게 스스로 지키면서 아무래도 국가와 이런 기업은 우리의 이런 헌법 18조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뭐 1조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뭐 감청이나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당하는 분들이 이제 좀 진보적인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안전한 메신저는 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이메시지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엉이 한 마리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부엉이 비둘기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게 끝이야.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그 애플 자체가 우리는 사용자 데이터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하고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죠. 그러니까 1대1이든 1대4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군요. 그렇죠. 애플은. 그러니까 애플 아이메시지는 이제 그게 그 상대편이 아이메시지를 안 쓸 경우에 이제 문자로 날아갈 때는 이제 풀리긴 하는데 그거인 경우에 나는 그 문자 메시지로 전환을 안 하겠다라고 체크만 한다면은 아이메시지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화돼서 전송되고 그게 그 종단간 암호화라 그래요. 스마트폰끼리 암호화돼 가지고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더라도 애플은 그 내용을 모르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의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협조해라 했을 때 안 하고 이제 나왔는데 애플은 뭐 미국의 뭐 정보기관 이런데 협조했느냐에 대한 의심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 검증된다면은 기술적으로 가장 완벽한 것은 아이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사실 미국의 국무부가 그 각 세계 그 우방국의 정상들을 네. 도감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 기술을 어디서 썼을까? 이것도 사실 너무 궁금해서 마음이 놓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권 이래저래. 방송에 오면 이제 논의 수준은 좀 더 올라가죠. 보통 일반 그렇다고 수준보다. 미국이 문제야. 우리가 아이폰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9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출시되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술적인 형태인 거지 네네. 실제 사용의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국내 서버가 있는 국내 메신저 그거하고 외국의 서버가 있는 외국 메신저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텔레그램이나 라인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걔들이 보안에 강화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보안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표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서버가 외국에 있고 그게 뭐 걱정하시는 미국의 우호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안전하겠죠. 대한민국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을 더 자유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는 거의 뭐 이중으로 망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포기해서 저는 거의 그냥 카톡도 그냥 쓰고 있으면서 또 텔레그램도 쓰고 막 이런 약간 이런 그냥 상태긴 그리고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 털어도 뭐 그렇게 털릴 것도 없어요. 음. 네, 실제로 이번에 나온 그 통신제한 집행조서에 의한 결과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원래는 이제 3개월 동안 그 감청하겠다고 이게 1년 동안 감청이 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3개월째인가 이제 그럼 카톡도 해봐야지 해서 카톡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네. 3개월 해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카톡은 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저기 이 진보적인 분들은 도청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카톡으로는 중요한 얘기를 거의 안 한 거죠. 보면은 뭐 야한 얘기나 주고받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진 뭐, 않습니다. 예. 아니 남북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네. 이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문제네요.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 세월호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아, 네. 맞죠. 그것도 그 여쭤보고 싶었다. 검찰이
초기에 딱 사건 나자마자 바로 세월호 탔던 분들 전부 다 카톡 메시지를 네.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확인은 안 돼 있는데, 근데 유가족들이 뒤늦게 가가지고 그 당시 카톡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지웠다. 네. 얘기한 거죠. 자기들 정책적으로.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자기네가 왜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또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게 딴 얘기를 했지. 학생들이 주고받은 카톡이 부모님들은 마지막에 뭐 보면은 온 카톡들 보면은 뭐 살려줘요라든지 뭐 사랑해요, 뭐 죄송해요 이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들인데 그걸 보고 싶은 건데 그게 그게 유산이냐 아니면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될 내용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카톡한테서 못 받으니까 검찰한테 가서 이제 야 니네들이 확보한 카톡 좀 보자 그러니까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줄 수 없다. 그래서 못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뭐 특별법이 되든지 하면은 공식적으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내용도 많아요. 제가 그 세월호 휴대폰을 한 120개 정도 그 복구를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뭐 처리할 시간을 줬다면은 그 학생들이 좀 지우고 가고 싶어 했을 게 좀 있다 이런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 학생들은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기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유산이기 때문에 달라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털 입장에서도 이게 삭제 권한은 줄 수 있어요. 삭제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이게 정말 뭐 적법한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저기 광화문 쪽에 그 학생들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전시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온라인에만 만약에 있는 그림이 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뭐 예술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러면은 그게 유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협에서도 이제 온라인에 있는 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도 하고. 그렇겠네요. 네, 그 중에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그 지금은 그냥 올리지만 글을 올릴 때 만약에 당신이 유고시에 이것을 삭제할까요? 아니면은 유산으로서 이렇게 상속할 수 있게 해줄까요? 라고 하는 그걸 체크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까지 진짜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또 진짜 비밀 글 뭐 이런 것들을 또 오가기도 했을 테니까. 네,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안 준 것 같진 않고요. 일단. 그죠. 그 정도로 또 우리가 프라이버시 개념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이제 질문 네. 받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럼 아이 저-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카톡이나 텔레그램은 별로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페이스북은 어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외국에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나라 검찰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뭐 상대적으로 국산 메신저보다는 안전하다. 그리고 중간에서 뭐 패킷 감청을 하더라도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없다. 고까지입니다. 고까지. 네. 그 이상의 뭐 페이스북이 협조하느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제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친구 제가 맺기를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사업 구상이 떠올랐어요. 전 동물 조련사가 되겠어요. 제가 부엉이랑 비둘기 이런 애들 훈련시켜가지고 집집마다 총맞으면 끝난다니까 왜 그래? 다리에 묶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메신저로 필담의 써야겠다. 시대가 된 거야 우리. 지금 얼마나 도감청. 미국 2차 대전 때 도감청이 막 심하니까 뭐랬냐면 미국 인디안 중에서 네. 딱 뭐 몇백 명만 남은 그 부족 있잖아요. 네. 네네. 그 부족을 이제 연락병. 연락병으로 써가지고 양쪽에서 대화를 한 거죠. 그거는 발음 자체도 막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이 그 모르는 기계들, 그러니까 탱크 이런 거는 그 나라에 없잖아요. 그럼 네. 자기들끼리 막 임의로 설명을 하는 거야. 뭐 밑에 뭐 이상한 거 동그란 거 달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언어를 알아도 헷갈리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비밀을 지켰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윈드 토큰가 하는 영화에도 나와요. 제가 그러면 일단 사업 구상을 좀 해볼게요. 네, 그게 특허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특허 확인부터 해보세요.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봐요. 근데 저 또 궁금한 거는 그 지금 어쨌든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리고 IT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직접
김인성 교수님 막 뛰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도감청 문제도 이렇게 막 뛰고 계신데 사실 정부가 해야지 될 정부와 수사기관이 도움을 요청을 해서 교수님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야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걸 지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몫을 개인이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세월호 같은 경우는 네네. 변협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걸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걸 복구하고 한다면 교수님이 120개의 휴대폰 복구하고 이럴 게 없을 텐데 네. 물론 또 국가가 요청을 드리겠죠. 근데 전 사실 이 상황에서는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IT계에 또 내노라는 국회의원이 계세요. 안철수 씨가 뭐라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이런 데서 좀 이 상황에서는 얘기를 좀 발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안타까웠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해봤자 네네.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 한마디 해주면 확 변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다 아는데 가만히 있으시는 거죠. 그분의 어떤 역할이 뭐 더 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본인이 안 하더라도 의원실에서 뭔가 한마디 하고 뭐 보좌관 수준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이런 게 필요한데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안철수 씨도 다 이 내용을 아시죠, 교수님만큼. 아유, 저보다 훨씬 더 아주 전문가인데, 보안 전문가인데. 진짜 그런 게 가능해요? 더 교수님보다 많이 더 하는 많이 게? 하는 사람이 제가 맨날 있어요, 드리는 세상에? 말씀이 네. 제가 잘나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인터넷 뭐 게시판 이런 데는 김희성이 또 나섰다 이런 소리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의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좀 그래서 뭐 공부해서 확인하고. 안철수 씨 되게 얄밉다 그러면 다 알면서 얘기하는 아니 그래서 거네?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이 문제가 진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는 사실 안철수 의원실에서라도 무슨 그 논평 있잖아요. 정책 네. 논평이나 이런 걸로라도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의원 개인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몸값이 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입 이거 다물고 있단 정말 말이지.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쌀개방에 쌀개방에 얘기 있다.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IT 사이드에서 기대하고 있는데도 뭐 어, 아무 반응도 없고 뭐 깝깝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이 메신저 업체들, 이 네. IT 업체들은요. 네네. 네. 사실 이 상태를 그냥 이렇게 하고 대책 없이 있다가는 사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기 속도가 빠르고. 작년에 이게 저번 주에 통신 제한 조치 집행조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네네. 아니 검찰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이제 암암리에 엄청나게 그냥 그런 감청을 해오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왜 대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IT 기업 신뢰도 이렇게 떨어뜨리냐, 이게 뭐 망하자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집행조서가 나오는 바람에 국면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카톡도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이 검찰이나 정부가 잘못한 거는 이제 디폴트로 그냥 두는 거고 이 IT 쪽 사이드로 봤을 때는 어떻게 기업이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죠. 그러니까 이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조치 하고 나서 뭐 1년이든 3년이든 뭐 과거의 일, 그러니까 재판 다 끝난 상황 같으면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검찰이 통보하는 게 의무인데 안 하고 있는데 재판 다 끝났으면 그 유죄든 무죄든 뭐 3년 전에 뭐 몇 건을 받은 적이 있다라든지 뭐 이름을 특정할 수 없으면 건수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아 카톡도 이렇게 보안에 유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기업이 그거 안 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좀 더 안타까운 건 진짜 제가 깝깝한 거는 엔지니어들이에요. 그 개개 엔지니어들. 네네. 이게 소위 뭐 인문학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는데 수시로 행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아마 다른 분야 같았으면 내부 고발자 한 명은 나왔을 거야. 네. 지금 이게 뭐 저기 온라인에 문건이 공개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게임 업체 같으면은 주로 이제 그 피해자들, 그 범행을 저지른 친구들이 도피하면서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게임을 많이 해요. 하던 게임을. 그래서 게임 사이트 같으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시로 들어와서 그 아이디 사용자가 어디에서 게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해요. 네. 때마다 이렇게 뭐 요청하고 귀찮으니까 아예 들어와서 그냥 로그인 번호 비번 줄 테니까 네가 들어와서 그냥 어떤 아이디 검색해서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뭐 이거 자료 화면도 있습니다. 뭐 저기 주권 방송 그 온라인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만 것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그 검색어 같으면은 사례도 있는데 그 예전에 저 안산인가요? 군산 쪽에 군포 쪽인가 그쪽에 그 여대생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살인 사건이 난 거야. 근데 비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비공개 수사를. 그러니까 그 범행 저지른 친구가 도망다니면서 불안하니까 막 옛날 같으면 신문 보고 했겠지만 이제 검색이 가능하니까 검색을 했어. PC방 가서 검색한 거지. 네. 자기 그러니까 사건을.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안산 살인 사건 요 정도만 쳤겠죠. 네. 네. 근데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여자 이름을 친 거지. 그러니까 검찰이 포털 쪽에다가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는 IP를 달라고 막 계속하고 있다가 딱 걸리니까 PC방에 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강력한 수사 방법이에요. 그게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 빅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쓰잖아요. 그거는 예. 실시간으로 다 취합돼 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어떤 대기업에 나오는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모여져 가지고 어떤 게시판에 당신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하나 올라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저기 포털에 요구해가 지울 수 있으면 지우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알바를 투입해 가지고 그냥 그 게시판에 논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쓸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여대생 살인 사건 그런 것처럼 검색어도 실시간으로 이런 경찰이 받아본단 말이에요. 원하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패킷 감청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보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필터링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지정된 단어 그런 단어를 뭐 테러 지금 그거 같으면 이제 군산 뭐 여대생 이름 해가지고 그걸 하는 IP를 딱 걸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위로 이런 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그 일을 하는 엔지니어 한 명이 용감하게 얘기했다면은 예전에 끝났을 일이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들이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왜 지금 뭐 기자들이 IT 잘 모르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추측성 이런 기사를 쓰면서 막 뭔가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기술적으로 막 반박을 해 열심히. 근데 그런 식의 그 내부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막 조작을 해왔다는 거, 감시를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을 안 해요. 저게 그 현장이 저는 안타깝다. 물론 이제 검찰 경찰이 막 압력을 넣어서 진행되게 하지만 회사가 저항하고 실무자들이 저항했다면 이래 될 수 있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들킬 때까지 막 거짓말하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 트위터 그 회사에서도 네. 우리가 아는 이제 뭐 FBI, 뭐 CIA 이런 데서 이제 정보 공개 많이 요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강한 수위로 저항한다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사회 되는데. 자체가 좀 개방적이고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건데 한국은 회사가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이제 뭔가 좀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교묘하게. 근데 저는 정보 개인들은 편인데 그 업체에 있는 아닌데. 개인들은 뭐 용감하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저는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이 저는 한국사에서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이 사이버의 안전지대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뭐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 엔지니어가 그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침투를 막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안전지대라는 부분은 없지 않겠어요? 뭐 좀 안전지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뭐 좀 위험한 일들이 많아서 그냥 뭐 저도 감청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네,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또 이런 이제 이 한국적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털어보는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이게 위험 분자라고 생각되는 이 털어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전에 그냥 미행하고 뭐하고 했다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랬다면 요즘은 그냥 이제 앉아서 털어보는 게 어디냐 이런 감사한 마음까지 들게 하는 이 한국적 상황이라는 게 이명박 또 있는 것 정권 때도 같고. 진짜 이런 공포가 심했는데 네. 이게 표면적 수치로 10배가 증가했다고 하면 지금 정말 그 진짜 그 동독과 서독이 서로 스파이를 풀어내며 이랬던 시기처럼 이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진짜 수만 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국가기관이 네. 특히나 이제 국민을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국가의 이익을 뭐 하게 하는 네. 낳게 하는 어떤 정보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자신의 일을 감찰과 미행과 이 사찰이라고 보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 국가기관에서 앞으로 사이버를 잘 사찰하면 이제 모두 다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서 사이버 인재들을요 그렇게 키워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뭔가 이 권력에 길들여진 인물들로 원래는 사실 IT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네. 진보적인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사회에서 또 이렇게 발현이 돼야지 되는 건데 신기하게 한국은 게임 산업도 그렇고요. 네. 이런 포털과 막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요. 다 권력 안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잘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인재를 뽑아내서 국정원 입맛에 맞는 해킹 하는 아이들 이런 걸 키워내는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사실 그것을 가장 옹호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할 이 행정과 법적인 법기관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니 사실상 모든 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않겠어? 처음부터 벤처 할 때 뭐 좀 반항적이고 이러면 성장 자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뭐 막걸리 무슨 보안법. 뭐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주의잖아요. 네.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한두 명 잡아서 그냥 크게 보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깔아주는 공포스럽게. 거라면은 지금은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음.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것을 프로그램이 지정된 단어에 해당되는 걸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검찰이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는 처리해 이런 식이 가능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전수조사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PC로 민중가요나 이런 거 듣는 것도 겁난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네. 지금 그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실시간 감청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불온한 사이트 같은 거 네. 들어가면은 warning.or.k라고 떠요. 뭐 경찰청에서 뭐 당신은 이상한 데 가고 있다. 이런 예를 것들. 들면 뭐 흔히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종북 사이트들 이런 예, 데를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건데. 주로 들어가는 뭐 네. 저는 저희 그런데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가지 들어갑니다. 않고 예.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쇼핑몰 저희는 쇼핑몰 주로 들어가거든요. 저 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내 전화기나 인터넷이나 내가 네이버에 뭐 검색하는 게 네. 누군가 알고 있다고 전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검색은 지양하게 되는 네. 뭐 야동을 본다던가 아니 근데 그것도 야 사이트 누가 보내도 잘 사실상 안 열어보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비키니를 검열의 다니고 내 스스로를, 상태인 거잖아. 뭐 검열하는 거지.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의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을 두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조건들을. 네, 그러니까 그쵸. 누가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뭐 이런 데서 내가 나를 제한하겠다 이런 것 자체도 사고의 문제인 거지. 저는 그냥 팩트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그 실시간 검열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다가 초고속 인터넷을 한 회선 쓰고 있는데 컴퓨터를 한 10대쯤 갖다 붙여 쓰고 있어. 네. 그러면 통신사에 연락이 와요. 너 왜 컴퓨터 이렇게 많이 쓰냐? 네. 어머. 그래서 뭐 돈 더 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지나가는 모든 패킷에 대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네. 한 선 밑에 컴퓨터가 몇 개인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두세 대 뭐 노트북에 스마트폰 이 정도 연결된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 감청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거죠. 어떤 기계들이 붙어 있느냐 이런 것부터 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워닝. 그거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를 보고 있다가 뭐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뭐 그 무슨 불온한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갈라 그러면 바로 그냥 그쪽으로 해서 워닝이 뜨게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패킷 감청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평문 데이터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게 다 알려져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이 보는 페이지가 뭐다.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카톡으로 이 사람이 그 어떤 메시지를 보고 있느냐까지 너무 가는 싫어.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빅데이터 업체들이 하는 것은 그 실시간 감시에 속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올린 글이 그 기업체에 이로운 거냐 해로운 거냐 이런 거 그리고 그 블로그 같으면은 어떤 맛집 같은 거 갔다 왔을 때 그 어떤 식당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그 식당이 젠장할 맛집도 못 올리는 거야. 네이버나 이런 그 포탈에 얘기해가지고 그 임시 조치를 하죠. 그거는 아이고, 재판에서 이길 꼬마새끼들. 때까지 그냥 블라인드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와우. 이런 사회를 나는 그 정부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막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고 한국은 수준이 높은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드러나는 상황들은 그것과 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반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실제로 어떤 적이 있냐면 예.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분 중에서 이제 뭐 북에 대한 소식을 자주 올리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막 이슈가 뜨면 궁금한 게 있으면 저도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록이 남고 그런 분들이랑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차단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나는 네. 이거를 딱 보면서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21세기 홍길동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본적으로 뭐 그것이 비판이든 아니 뭐 감정적 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한 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오늘의 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페이스북 말씀하셨는데 그 저보고 친구하자는 분 대부분이 진보당 제가 뭐 진보당과 친구하자는 건 아니고 네. 그 프로필 반이 뭐 이정희 대표와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들이에요. 네. 제가 제 그 사는 곳이나 이런 걸 안 적어 놓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개인 정보 그거니까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 추측을 해요. 예. 네 직장은 진보당이고 정파 뭐 예, 그것도 위치는 나오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아주 골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처럼 뭐 이제 그런 사람들 클릭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통계를 내고 있겠죠. 예. 통계를. 맞아. 얘는 이런 그 식으로 통계. 움직이는 애다 이런 통계. 나는 소림사에서 치과 전공했다고 되어 있어. 불온하다고 하는 게 저는 그냥 팩트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뭐 그 일베나 이런 데서 의뢰도 해줍니다. 그 자기들이 맞다면은 별로 안 맞으니까 이제 의뢰는 안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혼 좀 다르죠. 저는 네,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저희가 진보가 뭔지도 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맨날. 네. 저희도 모릅니다. 예. 근데 모든 걸 잘 제대로 알다 보면 진보라고 몰려요. 예. 이 사회가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 그렇게 되죠.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첨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완전 새로운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기존의 어떤 그런 질서가 아직 규칙이나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자유로운 상태인데 이게 결국은 오프라인을 닮아갈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을 닮아가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최첨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현실과 같은 건데 아직은 어떤 현실의 규칙이 적용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뭐 네. 실명제라든지 네. 그 일배 같은 것들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한국의 일배 현상 같은 거는 연구 대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일본의 뭐 내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 신문 기사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규칙에 따라야 되고 또 공정성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 힘 있는 쪽이나 권력 있는 쪽에 원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말을 못해. 그죠? 네. 그런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우리가 현실에서 누가 글을 썼다. 그러면 이게 그 자기 완전히 100% 자기 의사로 썼다고 보기 힘들어요. 뭐 신문 기사도 돈 받고 쓰고 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온라인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블로그 같은 것도 예전에는 자유롭게 썼던 것들이 이제 뭐 상업적인 블로그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권력으로 형성이 또 그렇죠. 되고 바이럴이 되면서 그 어떤 댓글도 돈 주고 붙이게 만들고 이런 네. 것들이 이렇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업체들이 이제 뭐 제 동생이 네. 이런 뭐라 그러냐 간접 광고 아, 제 동생이 의정부에서 전자담배 가게를 하는데 원흉이셨구만.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예. 전화가 엄청 많이 온대요.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올려주겠다. 뭐 얼마 16만 원만 내면은 니네 지도가 크게 보이게 해주겠다. 1번에 넣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의뢰가 어떻게 알고 무슨 뭐 해피통신 뭐 무슨 그런 회사가 되게 많대요. 사장님 계시냐고 이런 영업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회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나라 최첨단이니까 온갖 희한한 방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검열에다가 막 실시간 감청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진보적이라서 그래. 오염되는 수준이 가장 진보적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오염이 되는 거죠. 사실 I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네. 자유롭고 소통이 쉽고 아니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했잖아요. 거잖아요. 그거는 현실과 닮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유로운 거는 그냥 그 상상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상상이지 이미 그 상상이지. 현실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같아요. 그건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거지. 자유로운 것이 없어. 네네. 그냥 규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자유로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대로 일베가 이렇게 막 그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모든 글이 뭔가 이렇게 규제를 받고 뭔가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쓰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놔둘 거냐 네. 아니면은 현실을 개선시켜서 온라인도 그렇게 되게 만들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현실을 바꿔야 된다니까 온라인도 현실의 반영이고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유로운 곳은 거라서 네 현실 수준이 딱 온라인 세계의 수준에 딱 맞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창조 경제고 나발이고 하여튼 우리나라 IT 업계도 정말 세계적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카톡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카톡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회가 정화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그런 네. 구글이 그 인류가 안 가본 곳을 막 가고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스캔해서 온라인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당위성이 있는 어떤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려고 해. 그러다가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장 앞서서 고민하는 업체들이죠. 애플도 개인 데이터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아예 전체를 암호화시키는 그런 일을 막 하고 가는데 한국은 그런 당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막 그 현실 그대로 오염되는 거를 막 가장 앞서서 실험해보는 이런 골 때리는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는 외국에서도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이제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네요. 이제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 게 최첨단 업체는 국가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가장 앞서서 모든 실험을 다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안 치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뭐 올해부터 태어날 애기들이 아니면 이미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뭐 이런 거는 다 뭐 너무나 흔하게 중국에 가 예, 있어요. 너무나 흔하게 예, 다 있는데 아, 네. 너무 기술적인 끔찍하네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네. 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니요. 질문 들어오면 답변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네.
평소에 그런 건 좀 궁금했어요. 저희는 예전에는 이렇게까진 그랬으니까 저희 또 오랜 그 국가보안법 체육제 안에서 오랜 수배와 감옥 생활과 뭐 여타의 막 이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도감청 기술이 있잖아요. 네. 이런 통신과 관련된 도감청 기술 말고도 그런 것들 도대체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 도감청 기기와 관련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발레로 봐야죠. 실제로 그냥 증거로 나온 것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음모 같으면은 그냥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죠. 네네. 내란 음모는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사건 보면은 나온 게 되게 유치해요. 그냥 뭐 10몇만 원짜리 녹음기 가슴에 네.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옷 스칠 때마다 버적버적하는 이런 아. 상태로 제출되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좀 유치하다. 아, 도감청 같은 거. 그런 거군요. 네. 아니 유리의 울림에 따라서 그 막 그런 네, 그런 장비들이 나오긴 있는 하는데 건- 뭐 저는 그 실제로 사용되고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거는 뭐 청계천 쪽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사안. 근데 스마트폰 도감청은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저 스마트폰끼리의 통화 내역. 이거는 지금 통신사에서 그냥 통신에서 뭐 바로 하면 하는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유독 음, 전화가 되게 안 들리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 이분은 확실히 정말 그거는 저기 스마트폰 기기가 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10년 거의 10년째 예. 10년째 전화기를 바꿔도 이분 전화만 그러신 분이 있어요 한 분. 어, 제 주변에. 그래요. 그 사람 먼저 해킹 토닥거리를 한번 하셔야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떠나서 해킹을 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 차원에서의 해킹 부대나 사실은 해킹 부대를 대북 사이버 부대로 해갖고 해킹 부대를 양성한다 이런 얘기는 네.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 뉴스에도 나왔죠. 근데 이걸 사실 우리가 심리전도 사실 대북 심리전보다 대국민 심리전에 네. 이게 되게 크잖아요. 삐라는 북으로 날리는데 그 삐라로 해서 양상되는 뭐 이런 불안감과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네. 되는 그래서 사실 이 해킹 부대가 양산되고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지금 써먹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전에 한번 우리 그 라디오 반민특위 진행자들 안에서 진행자 그룹 이렇게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셋 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웬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뜬 거예요. 근데 그 아무도 본인은 초대할 수가 없는. 본인 그 원래 들어와 있는 우리 딴 회원은 자기 거에는 그냥 자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근데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는 그 다른 사람이 사람 아니라 이름이 뜨는 딴 거예요. 사람 전혀 처음 본 남자 이름이 떴어요. 이런 뭐- 경우는 해킹인가요? 거의 모든 경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오류가 아, 음. 대부분이고요. 해킹은 우리 해킹 계속 프로그램이 따로 의심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로 그 완전 그 미러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우연인 건가요? 예, 예. 그럼?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되게 이제 프로그램 사선 오류 이런 것들 이제 막 그냥 음모론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잘 안 믿습니다. 제가 눈으로 봐야지 믿지. 다행이네요. 네. 오류라면 참 다행이고 그 오해를 털어버린 것도 참 다행이네요. 저 그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 갑자기 방폭파 시켜 막 이러면서 다 막 나가고 막. 제가 보기 요즘 국정원이 그 뭐라 그러나 저 인력이 되게 저열해요. 네. 저는 딱 일배 수준인 것 같은 네, 생각이 그 들어요.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 때 뭐 그런 증거 뭐 저도 그런 걸 좀 왜곡하고, 느꼈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유치한 수준에서 막 그냥 구라치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구라치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그러냐면 유치한 저는 수준 그게 왜 그런가 얘기해서. 생각해봤어요. 국정원에 왜 인재가 없을까 보면 되게 허접한 국정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데 왜 그런가 했는데 걔네들이 사실 DNA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들끼리 사람을 뽑고 이럴 때도 실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돈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나 알바를 뽑을 때도 보면은 이제 뭐 무슨 친하게 지내는 목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그럴 리게 하고 사실 진짜 경제적으로 하면은 정말 이런 거 잘하는 대학생들 뭐 파워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 막 돈 100만 원만 줘도 막 할 텐데 이런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다 챙겨주고 막 밥그릇 이러다 챙겨주고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질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어쨌든 똑똑한 친구들은 일 맡겼다가 뭐 폭로해 버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 아마
그런 게 우선이 되겠죠. 일단 네. 정의감이 없어야 될 것. 네, 그래야지 내부 고발자로 크지 않는다. 이게 되게 큰 것 같고. 이 국정원 이렇게 비방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저는 입 닫고 있을래. LTE 뉴스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예, 예.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사실 누군가 이렇게 나의 정보를 사찰하고 있으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네. 그럼 혹시 내가 사찰을 당하거나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볼 방법은 없나요? 스스로? 글쎄요. 저도 그거는 보통은 아직까지. 그게 통보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그 영원히 뭐 모르는 건가? 뭐죠? 기소되고 이랬을 때 이제 예. 확인되더라고요. 기소가 되어야만. 기소될 때 기다려. 뭐 저기 나 저번- 오늘도 보안 수사 때 갔다 왔다. 네. 그 저기 진보의 블랙박스 예. 책 같이 썼던 이시우라고 하는 작가분이 아 예. 그 4년 동안 사찰을 당한 거를 이제 기소된 다음에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분은 지금도 뭐 스마트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신출귀몰하게 그냥 다니고 예. 계시죠. 여기 또 흥길통을 만드신 거지. 신출기모라는. 우리가 에. 필요할 땐 전혀 연락이 안 되고 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이 착착 돼요. 정말 편하신데. 그렇구나. 아, 그럼 어떡해요? 저 일정 좀 포기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 두 방법이- 가지 이건 두 방법이- 가지 다 해야지. 이미 이제 드러났고 뭘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강제하도록 하는 부분과 세상을 바꾸는 부분과 아니, 저는 동시에 나와야지. 저는 뭐 그냥 뭐 정의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조사해 달라고 해서 의뢰해서 그냥 확인해서 그냥 보고서 쓰는 사람이에요. 네. 뭐 작년부터 뭐 서울시 탈북자든 이번에 그 세월호에서 뭐 CCTV 나온 거에다가 뭐 국정원 지적사항 이런 거 저는 그냥 그것만 쭉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도 그 일환으로 그냥 낸 거예요. 이런 거 있다. 근데 그 전에 거 저는 국정원 지적사항 이런 건데 엄청난 그건데 그런 거는 별 반응이 없다가 뭐 카카오톡 뭐 좀 메신저 좀 준 거 이거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거 네. 보고 참 희한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붕괴하는 포인트가 좀 네. 다르구나. 네, 근데 네. 저는 뭐 앞으로도 그냥 조사 의뢰 들어오면 그냥 해가지고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근데 전혀 기술적인 설명은 없이 그냥 공방만 있으니까 좀 길게 설명하려고 왔는데 네, 뭐 네. 제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보통 한 1000개가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인성 교수님 말고는 별로 이런 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이나 이런 이 IT 쪽에서는 김인성 교수님이 거의 다 하시는데 거의 신상철 씨랑 만봉들 그리고 저는 그러면 뭔가 몇 분이 더 계셔야 될 것 같아. 그 맨날 저번에 그 법정 정원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뭐 저는 뭐 제가 잘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검사는 질문 30개 중에 한 26개가 네가 자격이 있느냐, 뭐 포렌식 학위도 없지 않냐, 포렌식 논문도 없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지는 떨어뜨리려고 알아. 하는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필요할 때마다 분야 배워서 하고 스마트폰 뭐 100몇 개 복구했는데 그 복구 의뢰에 대해서 그 유가족 분들 앞에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해드릴게요 말할 때까지 스마트폰 복구 어떻게 하는지 좀 몰랐어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다 수습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제가 다 빌려가지고 그 유가족 있는 안산 거기다 설치하고 제가 작업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뭐 한 100개 하고 나니까 이제 스마트폰 복구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 뭐 어떤 스마트폰도 이제 할 수 있는. 천재다. 이런 거를 잘 그리고 뭐 함께 하시는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셔야 되는 거니까요. 하드디스크 저기 세월호 하드디스크는 70일간 물에 들어있던 게 이제 네, 네.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됐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도 뭐 청주 가가지고 2달 동안 그냥 같이 하면서 보고 막 이래가지고 와. 이제 하드디스크 복구 전문가가 돼 있죠. 와. 근데 아까 뭐 후학 기르라 그러는데 이거는 기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고 뭐 요구 들어오니까 그냥 해드리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요 생계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고 뭐 특히 뭐 재작년인가 진보당 선거 시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뭐
저게 무슨 당권파에 뭐 주구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뭐 강연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포렌식 작업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뭐 진보하는 분들 돈도 없는 데다가 뭐 억울한 일인데 막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실비 받으면 돈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후학을 기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검찰 경찰 국정원이 주는 일을 하면은 막 돈도 엄청나게 주고 막 일도 쉬워요. 뭐. 그리고 원하는 대로만 해준다면은 뭐그 조작해주면 되잖아요. 엄청 또 돈. 그게 뭐 저기 저쪽 그 모 대학교에 있는 쪽에서는 거의 뭐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막 다 조작해주고 의견 내주고 막 거의 뭐 우리나라 그 보안 포렌식 업계를 다 쓸고 있는 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혼자 하는 비용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뭐 해준다고 치더라도 뭐 후학이 뭐 그 바꿀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굶을 각오가 된 사람들을 좀 붙여드릴까요? 아니 돈을 선생님. 지불해야지. 우리도. 그리고 제가 뭐 2000년대 99년 98년에 엠파스도 구축하고 이러면서 네. 뭐 IT 쪽 한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이제 포렌식 분야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혼자 배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포렌식 그 검찰 밑에 일하고 이런 애들도 봐도 막 실력도 없고 그래요. 그냥 마우스 가지고 그냥 포렌식 프로그램 클릭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 그 서울시 탈북자 때는 막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소위 그 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나왔겠지. 소위 저 뭐죠 그 사진 안에 있는 그 저기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걔들이 그 북한 사진인 줄 알고 막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치 정보를 보니까 연변 사진인데 그걸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조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게 위치 정보란 게 있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명예훼손 될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조작한 겁니다. 이러고 나오면 것도 웃기잖아요. 아닙니다, 저 알았어요, 조작한 겁니다. 난 예전에 그런 웃긴 얘기 들었어. 이제 국정원으로 간 거야. 압수수색을 당했지. 이 핸드폰 나오기 전에 이게 무슨 저장하는 그 USB 말고 뭔지 알아요. 뭐 이름- 동영상도 저장하고 막 그런 거 이랬던 있었- 기계. 기계 전자책 있었잖아. 같은 그 뭐라 그러죠? PMP. EMP. 근데 그게 구형이었던 거야.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자료가 다 날아가는 이런 형태였던 거야. 근데 딱 켰는데 이게 순식간에 사라진 거지. 그래서 국정원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막 사람들을 소집했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야. 다음 뭐 카페 왜 비밀로 했습니까? 막 이런 것도 막 질문해. 회원 가입을 왜 비밀로 했냐고. 뭐 저기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 보전해서 증거를 줬더니 그걸 자기들끼리 돌려보겠다고 복제를 하다가 이 원본을 다른 덮어 쓴 데다가 거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원본에다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증거 어떻게 다시 좀 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포렌식 업계라고 하는 게 그 뭔가 대박인데.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포렌식이란 걸 배워서 하고 마치 아이폰 동기하려고 하다가 동기가 잘못해서 새 폰 되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업체들이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걸 그냥 다룰 줄만 알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열악합니다. 저 아이핀 로그인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게 메일로 왔더라고요. 네. 그건 해킹 당한 건가요? 뭐 누가 이렇게 추측해서 해보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네이버 같은 거 엄청나게 시도가 됩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 비번을 이렇게 예.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맞아, 저는 맞아. 그러면 그래갖고 다 근데 까먹고. 맨날 까먹어서 저도 맨날 그거를 생각해야 되게 많이 되는데. 들었어요. 네. 뭐 신문 기사에도 뭐 다 각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다르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똑같은. 전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니 근데 규칙. 제가 규칙을 만드시면 제가 아이핀을 가입을 한 건 정부 기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입하고 한동안 안 썼지. 안 써도 되고 자료 접근이 좀 가능하더라고. 정기적으로 오기도 아니, 하는 것 근데 같아요. 내가 접근한 시기도 아닌데 불구하고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일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누가 자기 저기 주민번호 잘못 쳤겠죠. 아, 그런 그럴 건가요? 수도 아니 있고. 나는 네. 해킹 당한 거냐 아니면 되게 사찰이 긍정적이시다. 도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절대 생각인 음모론자는 거지. 아니신데.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팩트를 그- 중요시하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내가 컴퓨터 접근한 고장나서 시기도 고치러 아닌데. 가면은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 이거 고쳐주죠. 그러니까 비번은 네, 비번은 다 규칙을 다르- 만들어. 규칙을. 네.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패스 1, 2라고 하는 걸 비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갈 때는 앞에 NA라고 하는 두 자만 땡겨가지고 N 패스 1, 2 A 이렇게 쓰고 다음으로 들어가면 D 패스 1, 2 A.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저는 못하겠고요. 이렇게 규칙을 그냥 말씀해 조심하겠습니다. 주시면 난 또 그대로 한다. 앞에 다 네이버는 NA 양쪽으로 나 몰라 지금. 그냥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리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아니, 털리고 아니에요. 말지 막 예를 이런. 들어서 어떤 사이트 하나가 틀리면은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네. 어떡하지? 맞아, 그죠? 그때 네이트 털려가지고 음. 순식간에 다 바꾸는 막 이런 일이 있어. 한 번도 그리고 바꾼 중국 적이 없는데 해커들이 어떡하지? 어떤 사이트 하나 튼 다음에 그 은행 계좌 가가지고 막 해본단 말이에요. 아이디도 다 똑같고 비번도 똑같으니까 아이디는 같게 하더라도 비번은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게 안 틀리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 일단 똑같은 사람 틀는데 바쁠 건 아니에요. 처음 넣어보고 딱 되면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그나마 다르니까 일단 제쳐둔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보안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딴 놈을 이렇게 줘야 돼요. 예. 오늘 가서 알겠습니다.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비번은 아주 N, 간단한 규칙으로 하시면 돼요. A, 그 바꾸라고 할 때 바꿔줘야 돼 또. 네. A. NA 이렇게 뭐 앞에 하나 버리고 응. AV 이렇게 써도 되고. 네. 선생님 앞에 좀 붙여도 머리가 되고, 비상하시네. 뒤에 붙여도 저 되고. 생각도 못했던 방법.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패스 1, 2가 비번이면 패스 1, 2라고 일단 치고 그다음에 사이트 보고는 뭐 NA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규칙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주 유용한. 내가 여기서 아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딱 알아듣겠고 내가 실행으로 옮길 수 마지막이지. 있는 게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은 나 얼마나 웃긴 사람 예, 아니면 여러 가지 팁을 모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 책 광고도 좀 해야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인인증서 문제까지 해서 도난 당한 패스워드라고 네. 예. 저 좋다, 있습니다. 좋다. 네, 작년에 썼는데 만화로. 팔리지가 않아. 한 달에 30건씩 팔리고 있어요. 무슨 뭐 니모를 찾아서 이런 것 같은데요? 막 도난. 선생님 여기 이대로 나온 예, 예. 여기 이거 등장인물. 우리 딸도 그리고 이래가지고. 네. 되게 근데 선생님 그 예전에 네이버에 어떻게 되는 그런 예, 예, 만화 같은 거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이버 비판만 했었죠. 예, 그거 되게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 쉽게 잘 돼 네. 있던데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네, 네. 이것도 그래요. 제 만화 저도-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들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도난 당한 패스워드. 네, 도난당한 패스워드요. 한번 사서 그러니까 저기 봐야겠네요. 그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양 만화라고 하는 게 네, 박사님이 하나 있고 네, 영희가 네. 있어요. 맞죠. 네. 박사님이 막 설명하면 영희가 네 막 이러고 철수가 멍멍이하고 막 놀아. 네. 개그샷은 걔들이 하고 주요 내용은 근데 그거 여기서- 옛날 유행 좀 지난 거 아니에요? 거의 요즘에는 지금도 막 다 그래요. 캐릭터나 아니면은 막 외계인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래봤자 저기 뭐죠 저기 저 개그샷은 전문은 따로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바둑이랑 영희는 좀 그런데요. 지금도 다 그러고 저기 스토리 쓰는 사람도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서 쓰고 네. 네. 그리는 사람도 이 내용을 잘 못해서 거의 애드립으로 쓸데없는 얘기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제 만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에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제가 뭘 말하면은 그 옆에 있는 여자 캐릭터가 우리 딸인데 네. 그려주는 딸인데 절대로 제가 하는 말에서 그렇구나를 안 해. 제가 뭐 네이버는 이렇잖아 그러면 에이 설마 이러고 네. 네이버가 저번에 이랬어 그러면 에이 네이버가 설마 그랬겠어. 아빠가 잘못했겠지. 이런 식으로 막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면서 가. 되게 현실감 있는 네, 캐릭터네요. 부녀지간. 그러면서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런 내용도 좋은데 재미까지 있다는. 네이버 그거 봤을 때 재밌었던 게 네.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되게 알기 쉽게 돼 있고. 네. 그런. 네. 뭐 도난당한 되게 패스워드입니다. 내용 전달은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한 건데 형식이 그래서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온라인에 공개도 돼 있으니까 뭐 사기 싫으면은 뭐 온라인에 보셔도 사주세요. 되는데 지금 선생님 판매량 돈-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